일단 30번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애놀이 받았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50 제1 대변의 상품 얼마요? 50. 그 다음에 3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당.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주면 현금 배당, 주식으로 주면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지금 주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현금 배당이 얼마예요? 500.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는 받은 거예요. 3월 28일 날 배당을 했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500.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 있었죠? 거기 보면 주식 배당 얼마 있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그러면 현금 배당 얼마죠? 500. 그래서 현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식 발행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본금이에요. 왜냐면 우리 주식이래네. 자본금은 주식 발행 왜 이래?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 나오면 자본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뭐가 기억나셔야 된다고요? 자본금.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 문제가 거기 지문안에 보시면 3월 28일 보이세요? 3월 28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는 3월 28일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3월 28일 가면 요게 있어요. 요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문안에 날짜 있으면 날짜 가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이 있는 부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부지가 토지죠.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토지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건물 처리하시면 안 돼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토지 처리.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2번 보시면 차변의 토지 1억 500. 그 다음에 통장에서 1억 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한 게 500만 원이죠.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33번. 요런 거는 시험장 가셔서 꼭 맞춰주셔야 돼요. 수재의연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에 쓰는 거 뭐죠? 기부금 1000.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 예금. 끝. 그 다음에 34번부터 38번까지 자,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12시 2분에 볼게요. (34번) 제품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죠. 매출의 과세 왜 이래. 그 다음에 1등 상사 부. 제품 팔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360. 왜냐면 그 뒤에 보시면 396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 부가세 예수금 36만원. 그 다음에 선수금 얼마인지 없죠? 없으면 무조건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296만원. 그러니까 붕괴는 하면 할수록 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론이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이론은 난이도가 오락가락이라. 근데 붕괴는 하면 할수록 한두 개씩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원재료 사셨어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셨죠? 대한산업.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전자는 부. 그리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지켜주세요.
샀을 때는 어느 변 먼저? 차변 먼저. 팔았을 때는 어느 변 먼저요? 대변 먼저. 네, 그렇게 하면 좀 찾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셨대요. 얼마 주고 사셨대요? 1800.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18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80. 외상으로 얼마요? 900. 어음으로 얼마요? 10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공장 직원. 다음에 36번은 샀으니까 매입에 뭐예요? 과세 기린 부.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5예요? 8이에요? 5죠. 왜요? 공장이니까.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2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2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습니다. 미지 급금 220. (3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입.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수입 나올 때마다 적어 드릴 건데, 거래처는 세관. 그래서 꼭 수입이 되려면 세관이 있어야 돼요. 세관 없으면 수입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느 나라 돈이죠? 네, 일본 돈인데 다행히도 환율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엔화 나왔는데 환율이 나오면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네,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산이 되어 있죠? 얼마라고요? 1500이라고.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입의 수입이고요. 인천공항세관.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거기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50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다고요? 현금 15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또 수출 나왔어요. 그래서 수출 나오면은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2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무슨 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기준 환율하고 제정 환율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나오잖아요. 환율 여러 개 줘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맞는 거를 뭐 해야 되죠? 찾아서 써야 되죠. 그래서 환율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600.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환전을 했으니까. 600은 600 처리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2만 달러가 문제입니다. 2만 달러는 선적일로 봐요, 잔금일로 봐요? 네, 선적일로 봐요. 그 다음에 무슨 환율이라고요? 무슨 환율? 무슨 환율? 여기 있잖아요. 기준 환율. 네, 거기 기준 환율 얼마예요? 선적일에 124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240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그래서 거기 기준환율에 124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의 수출, 아이고 다행히도 한글로 바뀌었네요. ABC. 그 다음에 요 문제만, 다른 문제는 매입일 때는 차변, 매출일 때는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만, 요 문제만 어느 변 먼저 하세요? 차변 먼저. 그래서 먼저 받은 거 600 있었고요. 근데 또 6은 어디 갔냐?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600이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는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2480. 그 다음에 제품 팔았죠. 무슨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상품 팔면요? 상품 매출. 그래서 3080.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39번부터 43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그래서 5분 후에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풀고 나머지는 내일 풀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마무리 되면 바로 이론 풀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래서 앞으로 세무에는 주식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해도 회계에선 안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회계에서 나올 땐 좀 어려운 걸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잘 나와요. 그래서 주식 나오면 일단 요계열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가증권에는 주식이 있고 사채가 있는데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가치 있는 종이가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사채도 유가증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잖아요. 사채도. 아니요. 주식 사면은 주식 관련된 종이 주죠. 증권. 예. 사채를 사면은 사채도 주식처럼 증권을 줘요. 근데 이제 주식과 사채의 차이가 뭐냐면 사채는 돈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돈 받는 날짜가 없어요. 그냥 회사가 망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비싸게 뭐 하는 게 목적이죠?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 두 개예요. 비싸게 팔거나 배당금 많이 받거나. 그 목적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 빼놓고는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럼 사채 회사에서 사채를 쓰면 그 세업 그 주권을 가질 게 네. 사채는 고걸 보고 만약 못 갚으면 그 회사를 아니죠. 못 갚으면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망해서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식하고 사채의 차이는 끝나는 날짜가 있냐 없냐. 그래서 사채는 끝나는 날짜에 원금 받잖아요. 그래도 요즘 이쪽 시장 난리예요. 사채 시장. 왜냐면 이자율이 괜찮아요. 사채는 또 저기 정기적으로 나가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은 받는 거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주는 거고. 그래도 잘만 잡으면 요즘에 10% 넘게도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네. 아, 그렇죠. 결론은 둘 다 투자예요. 주식이든 사채든. 왜냐면 잘못되면은 손에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이 만주가 아니라 10만 주죠. 10만 주에 500원이면 5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51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으로는 5,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썼대요? 150 썼죠. 그러면 이 정도는 계산하셔야 돼요. 5천만 원짜리를 5,100에 발행했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얼마 이익이죠? 아니죠. 100만 원 이익이죠. 일단 이것만요. 이것만. 거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그리고 5천짜리인데 5,100 받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뭐예요? 이익. 근데 얼마 썼어요? 그러면 얼마 손해예요? 50만 원 손해잖아요.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5천짜리를 5,100 받았으면 1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근데 얼마를 더 썼어요? 150 썼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익 난 상태에서 150을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얼마 손해예요? 50만 원. 그래서 주식으로 손해 본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이익 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익 났을 때, 얘는 손해 났을 때. 근데 지금은 손해잖아요. 왜냐면 100만 원 이익 났었는데 150을 썼어. 그러면 50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 우리 출장은 두 가지예요.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 갔다 와서 정산하면 여비 교통비. 그래서 요게 기억나시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장 갈 때 20만 원 줬는데 16만 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 16만 원. 근데 갈 때 얼마 줬다고요? 20만 원. 누구한테 줬냐면 김성진 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가져왔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갖고 왔어요? 4만 원. 왜냐면 우리 출장 갈 때 대부분 현금 주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1번 100만 원씩 있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100만 원은 대한부품. 그다음에 받으러음 100만 원은 대한상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안 주고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받으러음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배서 나와도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혹시 받으러음이라고 안 나오고 어음으로 배서양도하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받으러음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간 매매 차익. 단기간 매매 차익이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300. 그 다음에 한 주당 9,000원이면 270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270. 근데 8만 원 빼고 받았죠. 그러면 260 얼마냐? 2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아니죠. 300만 원짜리를 팔아서 262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일단 적으세요. 왜 손해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270. 그러면 원래는 30만 원 손실이었어요. 얼마 썼죠? 수수료로 8만 원 썼죠. 그러면 손해 본 상태에서 돈을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손실? 38만 원. 그 다음에 4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원천징수 나오면 맨날 이것만 씁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 법인세, 중간예납.
그러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만도 몇 번 썼어요, 제가. 그러면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것들은 확실히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니까. 어쨌든 차변에 통장으로 1,086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로 얼마 떼었죠? 14만 원 떼었죠? 그걸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왜 선납세금이냐면요. 법인세는 내년 3월에 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낼 거를 먼저 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납세금. 그 다음에 원래 예금이 얼마 있었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얼마 받았다고요? 100만 원. 거기 있잖아요. 이자 얼마 받았다고요? 그 14만 원에 86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12시 40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